네, 안녕하세요. 책전입니다. 자, 제가 매달 하고 있는 게 있죠. 자, 10월달 급등주 관련 정리하는 엑셀 파일 만드는 건데요. 1월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해오고 있는데 이번 달도 10월 상승 종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상승 이유, 그리고 테마, 대분류, 소분류를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과연 10월 달에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상승했던 테마를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급등주 테마별 정리한 파일, 책전 주식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책전 주식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요. 10월 급등주 정리 파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운을 받아서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정리해놓은 종목이 570개예요. 물론 중복도 있겠지만 이 모든 종목들을 피벗 테이블을 돌려서 10월 달에 몇 번이나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미 제가 피벗을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10월 상승 횟수 이 시트로 가보시면은 날짜별로 필터를 걸 수 있고요. 종목명과 그 종목이 몇 번 30위 안에 들어왔는지 이거를 한번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테이블로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볼 거는 일단은 최근 5거래일이에요. 최근 5거래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로 필터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종목명을 세워보면 총 134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고요. 총 2번 이상, 2번과 3번이죠. 2번과 3번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상승 30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일단 상승률이 높다는 말은 주가가 상승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을 동반했는지 동반하지 않았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승분들이 거래량이 없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수급이 들어왔다, 매집을 했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번에서 3번 정도 상승을 한 종목들이 15종목이 있는데요. 이 15종목들은 제가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국보예요. 국보는 10월 19일 날 처음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241선을 돌파를 해줬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 뒤에 3일 정도를 음봉으로 빼면서 기준선에서 돌려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에서 다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 앞쪽에 있는 거래량 241선을 돌파할 때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쪽으로 좀 차트를 돌려서 본다면 이 정도 부분 여기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까지 찍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0월 26일 날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었네요. 네, 여기서 매수 가능한 자리였는데 매수를 만약에 했다면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에서 평단가가 한 이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는 어디서든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텐데 국보 같은 경우는 10월 1일 날 한번 알 수 없음으로 10% 정도 상승을 했고 두 번째 19일 날 우리가 봤던 때 있죠. 글로벌 공급망 훼손 물류대란이죠. 물류대란 상승을 했고 25일 날 다시 한번 상승하고 10월 26일 날 또 한번 상승을 하면서 총 10월달 4번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위치적으로도 241선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위쪽으로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보는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오이즈홀딩스 최근 거래량을 보면은 앞쪽의 거래량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0월 27일 날 한번 많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꼬리 달린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쪽 거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올해 2월이었어요.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쪽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현재로 돌아와 보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꼬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달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보면 앞쪽에 매집되어 있는 물량 있죠. 앞쪽에 거래를 일으키며 상승을 시켰던 거래량과 거의 동일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잡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고점 부근이죠.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뭐 기준선이거나 아니면 뭐 지지선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홀딩스도 나쁘지 않은 그림인 것 같아요. 다날을 볼게요. 다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종목을 선택하고요. 차트를 둘러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면 몇 번의 확인을 거쳐서 매매 대상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어쨌든 241선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급증한 이 시기 있죠? 올해 2월 달이에요.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한번 그어놓고 4월 달에 한번 고점을 형성시킨 적이 있죠. 이 고점을 현재는 뚫지 못하고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을 상승시켰던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 이거를 보면은 충분히 뭐 기준선이나 아니면 이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8,460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9,140원 돌파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죠. 올해 1월, 3월, 그리고 5월 달에도 한번 수급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올 2분기, 3분기에는 별다른 흐름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곳에서 상승이 들어왔죠. 10월 달에 상승 들어오고 꼬리를 계속 달면서 앞쪽에 있는 매물대들 있죠. 계속해서 매물대 돌파를 노리면서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41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기준선이 이제 따라 올라가겠죠. 기준선이 올라갈 때 지지 보이면서 슈팅을 한번 크게 줄 때 이때 우리가 따라 들어간다면 또 괜찮은 수익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버킷스튜디오. 사실 버킷스튜디오는 9월 달에 한번 시세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10월 중순에 기준선을 회복을 해주고 다시 한번 기준선 지지 받은 다음에 슈팅을 줬는데 또 빠질 때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0월 말에 고점을 갱신할 때 최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가 아니죠. 앞쪽에 충분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고점들 한번 그어 놓으면 또 이런 부분들 상승하면서 깨줄 때가 있어요. 그 깨줄 때 다시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조금 고점이긴 해요. 이 241선에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이격이 크게 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선에 일단 한번 닿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이 거래량과 맞먹는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또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버킷스튜디오는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시스코는 좀 차트가 무섭죠. 241선부터 시작된 점상의 향연, 점상을 하고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어 주다가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단기간에 너무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은 너무 단기간에 음봉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스권이 밑에서 나오고 한참 동안 횡보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너무 과열된 상태고요. 그래서 샘시스코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CKH 같은 경우는 241선 부근에 있네요. 그죠? 근데 가격이 300원 안 되네요. 297원입니다. 아무리 거래량이랑 차트 모양이 맞다고 해도 1000원 미만의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아센디오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거래 정지가 굉장히 오래돼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고점을 돌파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네, 급증을 해서 241선을 뚫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241선을 뚫고 내려왔죠. 근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상한가 가고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 자, 이 부분 있죠? 241선과 기준선, 지금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지가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음봉, 기다란 음봉 있죠? 이 음봉을 회복해주는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올 때 한번 같이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고점 있죠? 이 고점이 아마 종착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 고점을 넘어서 끝까지 올라간다면 또 좋은 흐름이 일어날 거고요. 제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정한다고 하면은 이 고점 있죠? 최고 고점 4,030원 부근, 여기까지는 좀 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고 이 부분 있죠? 이 박스권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서 지켜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션 스퀘어 앞쪽에 거래량 대비해서 큰 물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241선과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타점을 보자면 여기였겠죠. 여기에서 고점을 갱신할 때 여기 이쪽에서 수익을 실현을 했던가, 아니면 기준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평단가를 낮추고 다시 한번 노리는 이런 전략을 썼을 텐데, 지금 우리가 처음 이 종목을 본다 라고 하면은 굳이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요. 자,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9월 달부터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요. 드디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든 단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과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고요. 충분히 여기가 그냥 마지막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물론 기준선 지지하고 요 절반 정도까지는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한번 노리면 노리지 지금 당장은 굳이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고, 자, 위즈코프 241선 돌파, 그리고 거래량 보이시죠? 올해 4월 달에 급등을 한번 하고요. 급등을 크게 한번 하고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린 뒤에 241선을 지지를 하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이런 고점들 있죠? 이런 고점들을 그어놓고 여기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지 모습을 보이면 조금씩 모아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GTG 웰리스 거래량 하지만 241선을 정처 없이 뚫고 내려가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섰을 때 이쪽을 좀 241선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을 텐데 아직은 저희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PCL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데 상승만 이루어진 경우에요. 24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앞쪽에 음봉 있죠. 이 큰 음봉이에요. 물론 여기 들어온 양봉도 있지만 이 음봉에 가까운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241선을 뚫고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때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한일시멘트. 자,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에요. 한일시멘트가 241선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압도적인 거래량이죠. 압도적인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이 앞쪽에 세워놓은 고점 라인 충분히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점, 꼬리 달린 고점들을 지금 달고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하락하는 음봉들이 굉장히 거래량이 작아요. 그죠? 거래량이 작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241선만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충분히 매집을 조금씩 하면서 24,0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HMB 디자인. 길게 놓고 보자면 앞쪽에 음봉이 큰 게 하나 있네요. 음봉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음봉을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매집이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매집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거래량 없이 이렇게 상승을 시켰어요. 고점을 굉장히 크게 찍었는데 고점에서 고점까지 그어도 68%나 상승을 시킨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별 다른 거래량 없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거래량이 가장 크게 솟았던 10월 25일 날 200만 주고요.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마 이런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여러 번 또 들어오면서 240일 뚫고 이 전고점 뚫고 할 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상한가 가고 그 상한가에 근접해서 고가까지 형성을 한 뒤에 또 거래량 없이도 그 고점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9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이 됐네요. 이 9종목들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9종목 중에 굉장히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겠지만 반대로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나 저는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